네, 안녕하십니까. 강남 샤인안과 안병선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요즘 이제 아침,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이제 일교차가 커지고, 그래서 이제 눈 주변이 이제 가렵고, 그 다음에 이제 콧물이 나고, 재채기가 나고, 그런 이제 이 증상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, 보통 그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이제 그 봄, 뭐 4월, 5월 이럴 때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때 이제 또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로 많습니다. 물론 뭐 1년 내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가 흔하지는 않고요. 일단 그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생겨서 자꾸 이렇게 이 눈에 자꾸 손이 가고 자꾸 비비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충혈도 되고 이제 눈곱도 끼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 눈을 비비다 보니까 이제 눈병 같은 것도 잘 걸릴 수도 있고 이 눈꺼풀 분비샘이 이제 감염이 되면서 다래끼도 잘 생기고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치료를 하시면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. 일단 이 증상이 있을 때 아주 급할 때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뭐 냉찜질 같은 게 하는 게 뭐 대표적인 거죠. 그래서 차가운 걸 이렇게 냉찜질을 눈 주변에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혈관들이 좀 수축이 되고 그러면서 급하게 가려움증이 생긴 걸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계속 일정 기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좀 생활하기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약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 안약 치료는 이제 뭐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특별히 뭐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 증상이 있는 한두 달 정도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다만 이제 너무 심할 때는 약간 스테로이드 안약도 최소한의 기간으로 같이 사용하면 증상을 좀 빨리 완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뭐 비염도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먹는 약을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항히스타민제가 이렇게 졸린 약도 있지만 요즘 그 졸리지 않고 특별히 뭐 오래 써도 부작용 없는 약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그 먹는 약을 같이 쓰시면은 좀 더 효과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. 역시 이제 경구약도 그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 제한적으로 스테로이드 경구약을 좀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비염이 같이 동반된 분들 중에 이제 아주 심한 분들, 이제 코막힘, 이제 콧물 말고 코막힘까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성 그 스프레이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저용량이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그 비강 그 분무 치료도 많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치료를 같이 하면서 그런 약 같이 사용하는 좀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. 뭐 면역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수면이 좀 부족하다든가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어떤 그 면역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하시고 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취해 주시고 그런 것도 역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알러지랑 상관없이 이제 증상이 비슷한데 어떤 이제 다른 뭐 약물이나 음식에 어떤 그 과민 반응 때문에 그 눈이 가려우면서 눈꺼풀이 붓고 심하면 흰자에 결막이 이렇게 부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자세히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자기한테 안 좋은 음식을 드셨다든가 아니면 뭐 약 같은 걸 드시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그게 눈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급하게 냉찜질 같은 거 하시고 빨리 진료를 보시는 걸 당연히 추천드리고요.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을 좀 알아내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음식이 나한테 좀 문제가 있는지, 그래서 아니면 이제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런 건지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음식이나 약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이제 눈으로 뭐 가볍게 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 호흡기로 오는 경우, 예를 들어서 약간 숨이 좀 답답해진다든가 목소리가 변한다든가 그럴 때는 기도를 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하시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요즘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꽃가루나 기온차 이런 것도 있지만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
새로운 가구를 들여놓는다든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어떤 그 원인 때문에 이제 갑자기 알러지가 생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에 때문에 생겼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걸 좀 피하는 것도 좋은 그런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상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